예, 지금 미국에 이 대선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래도 힐러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바닥 민심이나 제 자신의 신념이나 또 더 나아가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가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측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앞으로 2, 3일이면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60이고 트럼프는 29로 올라왔지만 FBI 재수사 보도가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또 일부 MBC 조사에서는 힐러리와 트럼프의 차이가 여전히 6%고 FBI 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런 것들이 보도는 항상 이렇게 지 마음대로 나오기 마련이고 트럼프를 위한 객관적인 보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FBI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마지막 불복 발언 때문이 아니라 선거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오면서 조용히 침묵을 하던 미국의 주류 백인들의 반란이 막판이 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 기름을 부은 것이 선거 조작과 불복 그리고 FBI 재조사, 이게 기점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입을 다물고 투표의 날까지만 기다렸을 사람이 많은데 일찍 머리를 들은 거죠. 자,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힐러리는 빌 클린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과거 제네바 핵 위기나 또 임기 말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놓고 딜을 치려고 했다. 그래서 99년 말에도 그랬고 94년에도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하고의 문제는 돈 문제다. 오히려 해결이 더 간편할 수가 있다. 방산 비리 좀 줄이고 미국에 방위비 분담 좀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힐러리하고의 문제는 그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습성들이 그렇게 배어 있다는 거죠. 북한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 얼마 전에 DNI의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클래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클래프의 그런 발언이 우연히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힐러리 쪽에서 주문을 해서 아마 북핵 제거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갈루치와 한석열 사이에 비밀 회담이 있었던 것도 결국 평화협정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힐러리 남편 빌 클린턴이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석방한다면서 기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간 사람도 예사롭지 않았고, 과연 인질 석방 문제 때문에 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했을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묻혔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미국 정부의 2인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힐러리의 선대위원장 존 포데스타의 해킹된 이메일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는데, 그 속에 2009년 8월 4일 방북했던 빌 클린턴이 김정일하고 면담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1시간가량 이루어진 이 대화를 이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오바마와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강력한 양자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어 미북 양자 대화 추진과 육자 회담 복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북한 지도부가 토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클린턴은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 관계와 육자 회담 사이에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북핵을 없애기 위한 육자 회담을 하는 척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또 둘이 직접 하자.
이런 이야기를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화협정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DNA가 그렇게 되어먹은 것들입니다. 김정일은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 양자 협상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했고, 면담 말미에 김정일은 북미 양자 대화를 추진하면서 육자회담을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육자회담을 추진하며 북미 양자 대화를 소홀히 하면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두 개를 똑같이 가자 했고, 김정일은 이 북미 양자 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 곁다리로 육자회담은 끼워서 가자. 이렇게 서로 중점을, 방점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은 또 미국이 새로운 북한 정책을 짤 수 있도록 북한 입장을 미국 정부에 잘 전달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오바마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빌 클린턴이 방북을 해서 미국인 여자 기자 2명을 석방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적인 딜을 하려고 갔다라는 것이 이 대화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오바마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항상 그렇듯이 우유부단하게 또 덮었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한국도 모르게 뒤에서 뒷거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되면 또 남편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런 짓을 김정은이 하고 또 할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 FBI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요, 클린턴 지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3%, 클린턴 지지 가능성이 낮아졌다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클린턴 지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민주당 지지자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지율에는 제가 볼 때 불과 한 2~3% 정도 최대치로 영향을 미칠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좀 이렇게 선거에 질려서 하도 뭐 트럼프는 엉망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선거 끝났다 생각하던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매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방향이 생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역사적으로 7월 30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정시가 하락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기간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은 2.2%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페이팔이라고 이 결제 수단을 갖다가 상업화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죠. 피터 티엘이라고요. 이 사람이 트럼프 후보의 자질에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는 힐러리가 핵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더 크고, 특히 힐러리는 푸틴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미국 정계의 내부자들이 그동안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며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미국 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는 발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힐러리의 풍부한 정치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 좋은 경험뿐이지 미국의 국가를 제대로 가게 하고 잘못된 거품을 꺼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설득력이 있고, 결국 트럼프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막을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한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나라인데
미국이 제대로 가야 한국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선거 변화가 일어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FBI 국장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법무부나 오바마 측이 힐러리 측이 거래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폭발적인 재수사 선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